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 하나도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서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흘려주는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그 수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취재를 해서 또 보도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검찰과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기사화됐고 그것을 가만히 보면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왔죠. 아주 원색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미친 늑대 때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그랬죠? 나왔었으니까. 예. 그때 뭐 바로 뭐 발언을 취소하고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관계자 입으로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검찰은 또 여기에 맞춰서 청와대에 이건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라고 또 좀 맞받아쳤기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대결로 간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일에 표창장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한다.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더니 대검에서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또 대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정말 이례적이에요. 과거 정권 같으면은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요, 과연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때 청와대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각종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기초적인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사가 되는 수사인가 안 되는 수사인가라는 것들을 금방 파악을 할 텐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과 법무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넘어가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사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상당히 이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이유 과정들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검찰이 조국 장관 임명에 저항한 것처럼 조국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때문에 낙마시키려고 많은 그런 측면에서만 해석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국 장관 지명 전후가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측에서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우리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그 부분도 역시 확인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오갔던 검찰과 청와대 사이의 공방을 보면은 또 맥락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과거의 그 정부와 검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장관 후보자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청와대에 그 얘기를 안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또 그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청와대가 보였던 반응이나 여권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과연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들거든요. 상당히 놀란 반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사실이다 또 그 한 보도가 맞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의 전달 수준과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조국 장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때 어떤 메시지로 과연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게 인지된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사람, 대통령이 일단 임명해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우리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검증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청와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청와대 입장으로 볼 때 조금 더 인사검증에 있어서 한 번 더 판단할 시간은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사검증이 좀 부실했다고 하는 비판은 또 뒤따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뭐 검찰도 달라졌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과거 같으면 검찰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장관으로 지명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청와대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예전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하나 일인데. 복귀를 해야 예. 될게요.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사건이 처음에는 특혜 장학금 시비가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단독 보도로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당국대 논문의 제일저자로 등재된 게 공개되기 시작. 논문 제일 저자가 컸던 그 그렇죠. 결정적인 고비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하는데, 그럼 수사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수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장관이 돼서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은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그리고 그날 청문회 자리에서도 뭐 여당 의원들이 거의 발언 시간의 절반 이상을 검찰을 공격하는 데 쓰던데, 그리고 검찰이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고소고발 들어온 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인사권을 침해하니 많이 그런 얘기들을 왜 자꾸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삼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려야 예. 되겠는데요. 교육부가 지금 제일 저자 학생이 논문으로 제일 저자의 등재가 돼 있는 예. 게 41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조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거기에서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고소고발 들어오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자녀 논문 하나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부적격 아니에요? 우리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건이 나왔습니까? 의혹이? 하다못해 황교안 대표는 얼마나 많은 의혹 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럼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수사 안 들어갔습니까?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듣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 현 청와대의 오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싸움이 이른바 말하는 더러운 싸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청와대가 조금 더 빨리 인지했었더라면 그 싸움에 있어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싸움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는 이전과의 사례에 비춰봤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 가지고 검찰이 인사청문 후보자를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성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모든 수사를 청와대 여당에다가 다 물어보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치주의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검찰권을 법치주의에 위반하게,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에만 있긴 합니다만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자다 라고 하면 검찰 처벌을 받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검찰이 무슨 의도성을 갖고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자꾸만 비난을 하는 거는 법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이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끼리 만나서도 술 한잔 하시다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고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만 하나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 하나는 좀 듣고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아마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 말에 지금 두 분이 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아주 짧게 두 분의 이 의견 여쭙도록 할게요. 검찰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비슷하게 검찰이 확인을 합니다. 검찰 수사가 물론 모든 것의 종결점은 아니죠.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는데, 그럼 장관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가족이 기소가 된다거나, 기소됐을 예. 때요. 그러니까 여느 기준으로는 사실 이미 뭐 기소는 보통, 됐고요. 예, 이미 예. 기소는 됐어요. 그렇죠. 예. 정경심 교수는 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는 뭐 사모펀드니 상황이고. 웅동학원이니 이런 것들이 예. 일정 부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뭐 일정 부분이라도 사실이라고 검찰이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이미 이런 다 벌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요. 현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도 거기까지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의혹 제기가 인사청문회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완벽하게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이미 드러났던 거예요. 이미 그건 상수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상수입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뭐 정경심 교수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가족 문제까지 건드리고 가족까지 뭐 기소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그건 이미 임명할 때부터 예정돼 있던, 그리고 대통령의 하나의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방 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된 이래로 이런 장관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고, 보통 예를 들면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우리가 미국에서 그 보고 배워온 건데, 미국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장관직을 유지하나요?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 확인됐기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시리즈로 언론에서 확인된 거짓말만 해도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지금 기소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갤럽 여론조사죠, 원일이 위원? 네, 3주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40%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선 지지율이 41.08%였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선 지지율보다 떨어진 첫 여론조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53%로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한참 올라갔을 때는 거의 83%, 82%, 4% 뭐 이렇게 나가지 83% 않았습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네요. 아무래도 결정적인 계기는 조국 장관 임명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예. 그 사유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뭐 인사 문제가 보통 한 잘못하고 있다에 한 9위, 10위 이런 건이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부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뭘 제일 잘못했느냐 그러면은 인사 문제를 좀 꼽고 있습니다. 뭐 부동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조국 사태가 이 여론조사 부정평가에 제일 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 가능합니다. 예, 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1위가 그 인사 문제고 3위인가 거기 아마 불통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것 다 같아요. 같은 내용이죠. 예, 예.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득표율보다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난 대선 때 뭐 1.1%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긴 합니다만, 지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저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또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여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이건 때 뭐- 지지했던 분들도 돌아서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임명을 통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도 솔직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 임명장 수여식에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부담을 느꼈고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말들에 다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임명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밝힌 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라. 근데 이 얘기를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간과하거나 지금 소홀히 취급하거나 뭐 우리 지층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는 정권의 평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인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지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임명을 한 것일 텐데 네. 뭐 저런 상황을 청와대가 뭐 상정하지 않고 임명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뭐 반등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앞으로 일어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걸 지금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여론조사 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뼈아픈 건 분명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은 그러니까 민주개혁 정부가 나중에 가서 실패하는 이유는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에 기치를 올렸는데 검찰개혁을 여기서 그냥 내려버리면 깃발을 내려버리면 지층이 다 이완돼서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대통령이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약간 길게 하신 측면이 있어서 정태근 전 의원께도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제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갤럽의 집계표를 자세히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지지율보다 떨어졌던 것보다 더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대략 38% 나왔어요, 이번 조사.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이 7% 나왔으면 합치면 45%잖아요. 네. 그러니까 5% 정도가 소위 이제 이 진보 진영에 있어서 5%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저 조사에서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는 2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호남 쪽에서의 지지율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호남 지지층인데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대선 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표 중에 한 23% 이상이 빠졌다라는 조사조차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는 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개혁을 해나가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 그 진영 내부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진영적 논리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전제고 무슨 얘기냐면 남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을 먼저 해서는 곤란한 거고 스스로를 향한 성찰과 변화를 한 전제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일정 정도 반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위 대상을 상대로 한 개혁만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 그리고 정권 내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은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예를 들면 한 35%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갤럽의 설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죠? 조국 장관이 뭐 장관으로서 적절하느냐 부적절하느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갤럽은 뭐 찬성 임명 반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한번 볼까요? 원일 의원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질문 자체가 적절한 인물이냐 부적절한 인물이냐 아, 이렇게 갤럽은 좀 질문이 달랐군요. 예, 8월 5주 전이니까 임명 전입니다. 예. 적절하다 인물이다 27%, 부적절하다 57, 모르겠다 16. 그게 이제 9월 3주니까 임명 후죠. 부적절하다가 54로 지금 좀 조금 더 오히려 줄었고요. 예. 적절한 인물이다가 36. 부동층이 좀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측으로 더 의사 결정들은 더 명확해지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리얼미터에
조국 임명 찬성 반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55대 35였으니까는 이 부분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장관 뭐 수사 이 이야기하다가 두 분이 워낙 경론을 벌이셔서 오늘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였던 추한 정치는 그럼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영상만 보여드리고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진전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왔습니다.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자, 대표님 발언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국 임명 철회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태경 최고의 그런 징계를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목을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거는 그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